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야생생물법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제 커뮤니티에 영업 허가에 관련되어 심화의 설명의 영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후속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영업 허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정 퀴즈는 4번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맞은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14일부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의하면 정해진 보유 마리수와 판매 마리수를 충족하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영업의 유형으로는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판매업, 야생동물을 인공번식해서 판매하는 생산업, 다른 사람이 기르는 야생동물을 호텔링하는 위탁관리업이 있습니다. 정해진 보유수와 마리수는 양서파충류만 기를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을 팔거나 월 평균 20개체 이상을 판매할 경우에 해당하고 포유류나 조류가 포함될 경우 20마리를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마리 이상을 판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영업 허가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 허가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2조 6에 따르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동물학대 금지 행위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5년이 안 된 사람, 야생생물법 위반하고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지 3년이 안 된 사람, 동물 학대를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으로부터 3년이 안 된 사람, 위의 내용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영업 허가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2조의 9에 나온 영업 허가 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없이 수입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한 경우, 최근 2년간 3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자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사유에는 동물 학대 행위, 양도양수 미신고, 허가기준 미달, 영업자 지휘승계 미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야생생물법을 위반하여 포획, 수입, 반입, 수출, 반출, 양도, 양수, 인공증식, 보관, 폐사, 방사한 경우 허가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 시 명의도용 허가증 대여가 있습니다. 아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정지 사유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영업자 준수사항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야생생물법 제22조의 8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엔 야생동물 특성을 고려한 사육 및 공중보건관리,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관리,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 작성 및 보관,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대한 교육 이수,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자 책임 선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교육 이수의 경우 1년에 한 번 이수를 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 13엔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의 경우 해당 시설과 벽이나 층 등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선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시설에서 영업 허가가 가능할까요? 먼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판매시설에는 모든 종류의 영업이 가능하지만 무게가 3kg이 넘어가는 개체의 생산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1종 생활근린시설에는 위탁관리업만 가능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는 모든 종류의 영업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 건축물과 소재 특성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소재지 군구청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관리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개체 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공무원으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들어와서 검사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은 점검 시작 7일 전 대상자에게 점검을 통지해야 하죠. 야생동물 사서 판매하는 판매업을 할 경우엔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생물의 사육장 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사육시설의 짧은 쪽은 생물 길이의 1.5배, 긴 부분은 생물 길이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꼬리 길이가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면 꼬리 길이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깜짝 퀴즈! 제가 기르는 아루미 전체 길이가 24cm이고 그중 꼬리 길이가 10cm입니다. 그러면 아루미 기준 사육장의 최소 짧은 쪽 길이와 긴 쪽의 길이는? 네, 정답은 아루미의 꼬리 길이가 몸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꼬리 길이를 제외한 몸 길이, 즉 14cm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짧은 쪽은 14 곱하기 1.5, 21cm, 긴 쪽은 14 곱하기 2, 28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야생동물이 자력으로 뒷발로 설 때 머리가 닿지 않은 높이로 벽에 손 짚고 일어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땐 미어캣처럼 자력으로 뒷발로 설 수 있는 동물이 있어서 이런 기준을 세운 것 같네요. 만약 원형 사육장처럼 가로 세로 길이 재기 힘들 경우 지름의 길이가 몸 길이의 2배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뱀의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뱀은 사육시설 둘레 길이가 전체 길이의 1.5배 이상이면 됩니다. 그 밖에도 사육 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2단으로 쌓을 경우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격리시설의 경우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하고 격리실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이 되지 않은 재질이어야 하며 격리된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동물을 인공번식시켜 판매하는 생산업을 하려면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이 분리되어야 하고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탈출 방지 시설, 소음 방지 설비, 악취 방지 설비를 해야 하며 그 외엔 판매업의 기준과 같습니다. 수입업 또한 판매업과 설비 기준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르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 즉 호텔링을 위한 위탁 관리업을 할 경우 위탁 관리실과 고객 응대실을 분리해야 하지만 판매업 및 동물병원과 같이 할 경우 고객 응대실을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병원과 같이 한다면 야생동물의 위탁 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허가 신청서와 영업장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 계획서, 시설 기준 증명서류, 법정교육 이수증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허가증을 받았는데 잃어버리거나 헐로 못 쓴다면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 허가 신청서와 허가증,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휴업, 폐업, 재개업 시에도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러한 법들을 어긴다면 영업 정지 및 취소 외에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먼저 허가 없이 야생동물 영업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허가 업자가 가진 동물들은 몰수됩니다. 만약 휴업 및 폐업 시 보관한 동물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영업자 지휘승계 미신고, 허가 취소 시 보관 동물에 대한 조치 미이행, 공무원의 출입,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물학대, 양수양도 미신고, 허가기준 미달 발생, 지휘승계 미신고,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부당명의 사용 또는 야생생물 영업 허가증 대여, 영업신고 후 1년 지나도 영업을 안 한다면 허가 정지 및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도 처할 수 있는데요. 과징금의 경우는 위반 사업 시 1일 평균 매출 금액 곱하기 영업 정지 일수 곱하기 0.1이 됩니다.
이렇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에 대해서 좀 더 심하다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영허가 기준 전체 길이가 60cm인 뱀의 사육장 최소 둘레는? 정답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을 실현하는 이야기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